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지금 발표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지금 오후 2시 반이니까 다들 식사는 하셨을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와 함께 할 내용이 아무래도 누트리션이다 보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과연 오늘 점심에 혹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었는지 떠올리면서 저희 강의를 함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는 이제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주제는 누트리션 그리고 척추 측만과 관련된 누트리션인데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 영양학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뼈 건강, 척추와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척추 측만은 뼈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서의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한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른 성장과 척추 측만에 도움이 되는 그 부분을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추 측만과 영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음식? 그렇죠? 아니면 영양소 뭐 탄수화물 늘 그러잖아요. 우리 탄단지에다 물 이걸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소화가 흡수가 되는지 이 부분을 상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에너지 대사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무슨 사이클에다가 TCA 사이클에다가 한참 배우셨었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복잡한 사이클을 지나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돼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쓰이는지 어느 부분을 상상하셨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은 영양학의 일부고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척추 측만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구조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화 흡수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화기관의 바른 정렬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만 측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화기관 자체도 이렇게 뼈의 침만으로 인해서 이 부분으로 눌린다거나 저 부분으로 또 나온다거나 어떠한 정렬 자체가 뼈의 정렬도 문제지만 소화기관의 정렬도 아마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소화기관의 정렬은 이런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있는 대로요. 이게 척추잖아요. 그쵸? 이 척추인데 이 척추가 일단 뭐 1단계로 휘고 2단계로 휘다 보면은 이 부분 소화기계하고 관련된 분막 부분도 침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몸에서 아무리 무엇을 섭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흡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선 소화 흡수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에너지 음식물이 음식을 부가공급에서 통한 에너지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에서는 치아와 침에 있는 소화 흡수들로 인해 음식물을 잘게 부습니다. 잘게 부서진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로 보냈습니다. 위에서는 입에서보다 더 잘게 음식물을 분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식이지장은 간과 췌장에서 나온 효소를 받아들여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을 체내로 흡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들고 소화시킵니다. 이후 분해된 영양분은 소장으로 보내져 많은 소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소화작용으로 만들어진 영양분은 소장 내부에 돌출된 유기를 통해 혈액 내부로 확산 전달됩니다. 각각
수박의 영양분은 혈관을 타고 간으로 보내져 우리 몸에 맞게 흡되어 몸에 퍼져 있는 세포에게 영양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음식물의 영양분을 뺀 나머지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 수분만 국물을 흡수된 뒤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우리 몸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은 많은 분주와 유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물을 살펴보면 모세혈관과 안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장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양분의 흡수가 유무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등이 모두 유무에서 흡수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보셨을 겁니다. 소화기관에 대해서 쭉 한번 영상을 봤는데요. 아마 마지막에 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소장이라는 부분에서 영양소의 대부분이 흡수된다라고 아마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양소의 흡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소장입니다. 특히 소장에서도 지금 여기 보여 있는 대로요. 이 융털이라는 부분, 융모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의 흡수는 얼마나 잘 되고 안 되고 그 유무가 아마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장의 건강한 소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건강한 소장의 융털입니다. 아까 보였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길이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숫자도 여기는 사이사이 이렇게 빽빽하게 했는데 조금 덜하다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소장의 유무를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선인장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답기까지 한데요.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수건을 가지고 왔죠. 이 수건과 이 수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융털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양소를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수건과 이 수건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쪽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느 쪽이 훨씬 더 물을 흡수를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수건이 훨씬 더 물을 흡수를 잘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소장도 이쪽과 이쪽 당연히 건강한 소장의 유무를 가진 사람이 흡수를 훨씬 더 잘 하겠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영양소 똑같은 밥을 섭취를 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좀 에너지를 잘 일으키는 것 같은데 나는 똑같이 먹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도 잘 안 찌고 많이 마르고 왠지 뭔가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그런 걸까?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혹시 내 소장의 건강 상태는 어떤 부분, 어느 쪽일까? 이렇게 빽빽하게 털이 많은 수건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수건일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소장하면 대장으로 넘어왔죠. 대장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들은 비타민 B하고 K를 합성을 하기도 하고요, 수분하고 전해질을 흡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변을 배출을 해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그런 이물질들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그런 기관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보면요, 이 부분이 회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대장을 지나서 대장 전에 이 회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비타민 B12라는 그 비타민이 흡수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탈락이 된다거나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비타민 B12를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입안이 부르튼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B12가 해야 될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따가 건강한 영양 섭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장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혈관이 있고 대장의 점막세포가 있고 그리고 이게 대장 안입니다. 그럼 이 대장 안에는 대장균을 비롯해서 분변과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막이 굉장히 좀 얇은 편인데 이 점막을 뚫고 혈관 내로 이러한 안 좋은 미생물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화기관에서 소장은 흡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대장은 마지막에 배변까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기관이구나. 대장이 건강해야지만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떠한 이물질이 다시 혹은 독소가 다시 흡수가 돼서 몸의 건강을 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척추 측만과 함께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회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되고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수용성 비타민하고 칼슘, 철, 마그네슘이 이쪽에서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척추 측만증 하면 뼈 건강하면 또 칼슘이 그럼 과연 어디에서 흡수가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위하고 십이장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한번 보시고요. 그럼 도대체 흡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음식 자체가 부드러워야 되겠죠. 부드러운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율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소장의 융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